1월부터 지금까지 AP와 매매를 함께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106번 매도했더라고요. 그 중에 86번은 수익으로 20번은 손실로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예수금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팅해 두고 단기 비중은 5%, 즉 50만 원이죠. 그리고 스윙, 중장기에 대한 1차 비중은 10%, 100만 원 기준으로 모든 매매를 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계좌 수익률은 52%를 살짝 웃돌고 수익금은 마찬가지로 52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게 우리의 거짓과 보탬 하나 없는 결과입니다. 단순 합산 혹은 누적이 아닌 진짜 계좌 수익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비중을 조절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코스피가 60% 넘게 올랐는데 그게 지금 자랑할 결과냐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몰빵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가면서 우리가 10개월간 해온 결과니까요. 이게 만약에 뭐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혼자 해서 이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혼자 해야죠. 근데 물론 궁금은 합니다. 어느 정도를 원하고 혼자서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지 궁금은 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우리의 결과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매매다. 즐깁시다.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즐깁시다. 뭐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적금 넣었다고 하면 한 30만 원, 40만 원 그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즐겨봅시다. 한미반도체 50%, 네이버는 지금 15%. 여전히 우리 관점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관점대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0월 30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어요. 다우지수는 0.16% 하락했지만 나스닥 종합은 0.55% 상승, S&P 500은 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5% 상승했습니다. 한 줄로서 정리를 하면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매도 물량이 꽤나 나왔지만 기술주 중심의 빅테크 기대감은 유지가 되면서 증시별 상반된 모습이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평소랑 좀 다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FOMC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장 예상대로 이번에 25베이시스 포인트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물론 두 명의 위원의 의견이 꽤나 상반됐다는 내용이 있기야 있지만 일단 다수결에 의거해서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동시에 MBS와 같은 자산에 대해서 재투자, 매입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최근에 제가 영내포장고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미국이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확인될 수 있는 숫자가 혹은 분위기가 요즘 꽤나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 연준에서 꽤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망을 했던 대로 우선 연준은 다시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파월의 의장을 매파적으로 해석한 데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12월 FOMC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은 맞지만 이거는 고용시장 둔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현재 물가 수준이 아직 부담되는 내용이 꽤나 많이 있기에 12월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우린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종합적인 내용을 보면서 12월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장 기대에 대해서는 약간 찬물을 끼얹는 모습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한미 관세 회담 핵심만 콕콕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관세 15%에 이어 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까지 현대차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이게 현금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여부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결이 지금 된 내용은 2,000억은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1,500억은 조선 중심의 투자, 여기는 보증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2,000억 현금, 1,500억은 보증,
구분이 되어가지고 꽤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현금 투자에 대해서는 총 2천억 달러라고 하지만 한 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투자가 아니라 연 200억 달러까지가 최대치예요. 최소 10년은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 200억이 최대치인데 이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200억을 할지 뭐 180억 달러, 150억 달러를 할지 사업 진행도에 따라서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꽤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천억 달러 혹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서 외환 보유와 관련된 리스크를 꽤나 많이 줄였고, 우선 1차적으로는 2029년까지 계약이라는 점을 봤을 때 리스크를 줄이는 데 꽤나 노력을 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5대5로 나눈다 이렇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좀 지지부진할 시에는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들어간다는 내용이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의약품과 목재 등등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 당연히 바이오 시장, 우리가 ST팜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뭐 항공기 부품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품목들은 관세를 받지 않는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은. 그래서 이런 포인트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일단 개장 직후니까 보유 종목 흐름들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화요일 종가에 란 종목을 종가 부근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수 관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어제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화장품들도 하락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다라고 전달을 받아가지고 제가 먼저 정리를 좀 드리자면 전혀 걱정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하락이다. 물론 보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추적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하락이 나오니까 걱정이 나오는 거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아니요. 걱정할 필요가 단 1도 없는 하락이고요. 오히려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현재 오늘 개장하고 매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시장 순환매에 대한 관점과 화장품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일 거예요. 시장 순환에 대한 관점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코스피에서 특히 반도체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원래는 그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돈다고 하면은 근래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코스닥에서 일부 테마에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저는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테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분명한 호재가 있기는 한데 반도체나 대형 테마들에 밀려가지고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테마들, 전 그게 화장품이라고 느끼거든요. 화장품의 지금 그 기대감이라고 하면 3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에는 실적 기대가 컸지만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3분기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관련된 매수세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K-뷰티 제품들, 특히 화장품에 대한 수출량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는 수를 안 거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수출량과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주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주목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함께 생각해볼 일정들이긴 한데, 에이펙에 대해 따져본다고 했을 때에도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한한령 해제든 뭐든 중국발 모멘텀, 화장품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에 이어서 이런 기사들도 확인이 하나 됐네요. 백악관 대변인, 28세 백악관 대변인이 올린 익숙한 저거 뭐야, 깜짝 인증한 한국 화장품. 트럼프랑 같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근데 SNS에 대한민국 화장품이 좋다라는 취지의 글들을 꽤나 올렸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튼 외국인이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트리거가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건 테마성인 수급이 좀 유입될 수도 있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저희 지금 10% 수익률 돌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관점이라면은 연내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질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확인된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인가요? 특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4천 시대 속에서 후속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들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배임제 폐지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 좀 호재가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증권주가 당연히 좀 뒤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일단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의 계획대로 1차 수익 실현은 해두었고, 잔량은 좀 추세를 보면서 차분하게 한번 지켜볼게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아마 궁금한 게 많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한 45% 수익률 확인되고 있는데, 이틀 동안 음봉이 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먼저 깔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절반 비중에 대해서 목표가 위에서 분명한 수익 실현을 해두었고, 40%, 50% 손실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권인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탑재를 한 상태로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뭐 SK하이닉스 가격 협상이나 한화비전에서의 특허 소송을 가지고 음봉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악의적인 기사가 일부러 연달아 나오는 건가?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게 큰 악재가 맞는데, 그건 아니고 한화세미텍이랑 한미반도체의 특허 소송은 원래 계속 진행이 되었었어요. 원래는 한미반도체가 먼저 소송을 걸었었죠. 근데 이번에 한화비전이 뭐 특허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단기적인 리스크, 우려 물량은 좀 있을지언정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 본다면 볼 구조이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쫄아서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뭐 1파, 2파, 3파가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을 저는 좀 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차분하게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수급 동향이나 우리가 지켜볼 부분들을 지켜볼 때 안 좋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던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좀 떨어졌다고 해서 무언가 판단을 하기엔 섣부르다. 우리의 원래 관점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ST팜 실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T팜이 전일 오후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제가 하나하나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ST팜 먼저 3분기 매출은 819억가량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670억이었는데 시장 예상치 대비해 가지고 크게 상회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원래 시장에서는 81억을 예상했었는데 14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 대비해서 매출이 잘 나온 것도 잘 나온 거지만 영업이익률 또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주목하고 있던 수익성이 꽤나 좋은 올리고에 대해서 매출이 좀 견인될 수 있던 부분들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200억이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시장에서 당기순이익을 그렇게 높게 점치지는 않았는데 전기 대비해서 28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200억이 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랑도 곧바로 직결될 수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꽤나 저는 실적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ST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쭉 하락하면서 저희의 평균 단가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 드린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당장의 손익률이나 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관점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 단순한 손익률 이거 보려고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저희가 생각한 관점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서 곧바로 또 슈팅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5% 수익권인데 계속해서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연내 생물보안법까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ST팜 잔량 차분하게 홀딩하겠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AP와 매매를 함께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106번 매도했더라고요. 그 중에 86번은 수익으로, 20번은 손실로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예수금 1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세팅해 두고 단기 비중은 5%, 즉 50만원이죠. 그리고 스윙, 중장기에 대한 1차 비중은 10%, 100만원 기준으로 모든 매매를 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계좌 수익률은 52%를 살짝 웃돌고 수익금은 마찬가지로 52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이게 우리의 거짓과 보탬 하나 없는 결과입니다. 단순 합산 혹은 누적이 아닌 진짜 계좌 수익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비중을 조절했을 때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초 대비 코스피가 60% 넘게 올랐는데 그게 지금 자랑할 결과냐라고 말씀하시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몰빵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 분명히 해가면서 우리가 10개월간 해온 결과니까요. 이게 만약에 뭐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저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혼자 해서 이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혼자 해야죠. 근데 물론 궁금은 합니다. 어느 정도를 원하고 혼자서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지 궁금은 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우리의 결과고 이게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는 매매다. 즐깁시다.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즐깁시다. 뭐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적금 넣었다고 하면 한 30만 원, 40만 원 그것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즐겨봅시다. 한미반도체 50%, 네이버는 지금 15%. 여전히 우리 관점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관점대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